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만을 드리려 하는 정보닥터입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귀감이 되고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주옥같은 글들, 명언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봅니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해야 하는 10가지 습관. 위대한 사람은 어떻게 꿈을 이루었을까?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라. 당신을 일직선으로 나가게 만들어준다. 당신이 사용할 시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가 않음을 명심하라. 닥치는 일들을 잘 처리하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피그말리온 효과. 간절히 원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효과이다. 뚜렷한 목표는 목표 달성을 이루게 하고 나아가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뚜렷한 목표는 간절히 원하는 일들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에 최소한 12가지 이상의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라. 목표는 3가지 큰 기준으로 목표를 세워라. 1. 사회봉사를 염두에 두어라. 2. 가정의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하라. 3. 자아실력 향상을 정해라. 적어도 한 달에 하나씩은 목표를 달성한다는 전략을 가져라. 3. 가정의 성공을 이루어라. 모든 힘은 가정에서 나온다. 절대 가정을 소홀히 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다. 인생은 단기전이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장기전이다. 힘의 근원은 가정에서 나옴을 명심하라.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해도 자식 농사를 망치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돈은 나중에 벌어도 가능하지만 자식 교육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우선순위는 가정이 우선임을 잊지 말라.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은 다시 회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가정에 실패하는 사람은 절대 회생하지 못한다. 4. 절약을 생활화하라. 진정한 부자는 10,000원을 벌기보다는 1,000원을 절약하는 데에서 나온다. 절약하지 않고서는 부자 될 생각은 하지 말라. 골프는 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10년 후에도 골프를 칠 자신이 있다면 하라. 그렇지 않다면 돈 안 드는 취미 생활을 하라. 5. 자기계발에 시간과 자금을 투자해서 실력을 쌓아라. 직장인이 자영업이나 사업가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대략 2년에서 길게는 5년의 준비가 필요하다.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그때 가서 변하겠다고 생각하면 이미 게임은 끝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당신 자신을 위한 R&D, 연구개발비, 비율은 10%로 하라. 2천만 원이면 200만 원은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라. 술 먹는 것 오락비, 유흥비만 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 보험료도 년간 100만 원이 넘는다.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 보험료보다 당신은 수천 배 더 귀중함을 잊지 말라. 엉뚱한 곳에 돈 쓰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하라. 성공 관련 워크숍 참여, 책 구입, 운동 등에 과감하게 투자하라.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임을 명심하라. 투자하지 않고 얻는 것은 없다. 교육 투자는 비용 회수율이 대략 480%가 넘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6. 생활 패턴을 조기 조침으로 만들어라. 일찍 일어나지 않고서는 절대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경향을 가진다. 최근 CEO의 평균 수면 시간은 4시간 정도이다. 새벽은 당신에게 황금과 건강 그리고 성공을 가져다 준다. 집안에 한 명만이라도 새벽 패턴을 하면 집안 전체가 건강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제 나이가 조금 들었다면 빨리 새벽형 생활로 바꿔라. 30대를 지나면서도 새벽 생활을 하지 못하면 평생 가난과 싸우게 됨을 명심하라. 새벽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찍 자는 것이다. 나는 10시 이전에 잔다. 9시 뉴스를 보지 않는다. 하지만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신문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새벽 패턴은 반드시 부를 가져다 준다. 10시 이전에 잠을 자기에 술을 먹지도 않고 오락과 유흥은 절대 할 수 없는 생활을 만든다.
지금 생각하면 새벽 생활은 엄청난 돈을 절약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나아가 생활이 규칙적으로 되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더 건강해졌다. 나아가 성인병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 새벽은 또 많은 시간을 가져다 준다. 새벽의 1시간은 평상시의 3시간과 필적한다. 그만큼 새벽 시간은 집중력이 대단히 뛰어나다. 새벽의 위대함을 얼마나 빠른 나이에 경험하는가? 그 여부에 따라 성공하는 인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 시간 관리에 성공하라. 시간 관리는 목표와 계획에 의해서 관리된다. 반드시 종이에다 잘 정리해서 적어두고 매일 꾸준하게 점검해야만 그것이 목표이고 계획이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목표와 계획이라도 자주 점검하고 체크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다. 목표는 먼저 평생 목표를 정해야 한다. 적어도 죽기까지 100가지 이상은 목표로 정해야 한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10년 목표, 1년 목표, 6개월 목표, 한 달 목표, 주간 계획, 일간 계획 순으로 일관되게 일일 계획과 평생 목표가 연관이 되어야 한다. 이것에 의해서 실행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다시 실행하는 반복이 바로 시간 관리의 핵심이다. 시간 관리는 목표와 계획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일주일을 계획에 의거 행동하라.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당신도 모를 정도로 많은 것을 이룬 것을 알게 될 것이다. 8. 급변하는 경제 흐름을 주시하라. 지금은 경제적 지식이 큰 이익을 당신에게 가져다 준다. 돈을 벌고 싶다면 경제면을 주시하라. 정치, 스포츠, 오락, 연애에 관심을 두고 생활한 사람치고 큰 부자를 만나지 못했다. 무식하게 증권만 한다고 돈을 벌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전체의 경제 흐름을 잘 파악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 기본 상식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불안하게 살아가게 된다. 재테크 제1조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괜히 모르면서 약간 배웠다고 투자하다 있는 재산 다 날리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다. 20년 넘게 9시 뉴스를 한 번도 빠짐없이 본 사람이 아직도 전셋집에서 살고 있다. 반면 경제에 관심을 둔 사람은 10년 안에 큰 부자가 된 경우를 본 적이 있다. 경제적 기초를 돈을 주고서라도 배워라. 그리고 경제 흐름을 잘 분석하고 파악하라. 그러면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9. 성공 훈련을 하라. 성공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통한 경험에 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해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박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고 그 실천을 통해 소중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성공한다. 성공하는 인생을 원한다면 성공 훈련을 하라. 성공 훈련을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라. 7가지 성공 훈련 체크리스트. 1. 컨디션 트레이닝. 술, 담배는 끊어라. 30초 원칙. 건강하고 균형 잡힌 육체를 만들어라. 미루지 말라. 꾸준하게 운동하라. 평생 운동. 청결한 의복, 조기 조침을 생활화하라. 부지런함. 항상 주위 환경을 청결하게 하라. 2. 프랙티스 트레이닝. 행동 위주의 삶. 이론보다는 실전에 강해야만 한다. 실전은 경험이다. 현장에 나가서 착수하라. 위험을 감수하라. 위험을 통해 배워라. 3. 휴먼 트레이닝. 좋은 만남이 좋은 운명을 결정한다. 좋은 사람을 보는 훈련, 주변 사람 정리하는 훈련, 좋은 사람 관계 지속을 위한 훈련. 원하면 먼저 주라. 성공한 사람을 만나라. 4. 토킹 트레이닝. 할 수 있다면 좋은 말만 하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아예 하지 말라. 그리고 가급적 침묵하라. 침묵은 평온함을 가져온다. 5. 띵킹 트레이닝.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인간의 능력은 무한함을 인정하라. 어떤 일이든 반드시 길은 있다. 어떤 일이든 절대 포기하지 말라. 6. 보는 훈련, 시잉 트레이닝. 눈은 마음의 창.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이 들어온다. 좋은 광경 72시간 잔상효과, 나쁜 광경 72시간 잔상효과. 머리는 항상 맑아야 한다. 머리가 늘 깨끗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해 뜨는 광경, 긍정적인 장면. 텔레비전은 가급적 삼가라. 텔레비전은 시간을 정해서 보라. 성인물은 절대 금물칠, 듣는 훈련, 히링 트레이닝.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들어라. 모차르트, 바하, 핸델. 음악, 긍정적인 얘기, 힘을 얻는 얘기, 좋은 얘기. 감정을 자극하는 대중음악과 우울한 음악은 가급적 멀리하라. 험담, 질투, 원망하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듣지 말라. 가슴 뛰는 일을 하라.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이자 목적이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당신은 깨달을 필요가 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 누구에게나 있다. 두려움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도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든다. 사랑과 빛을 믿는 사람은 오직 사랑과 빛만을 체험한다. 당신이 체험하는 물리적 현상은 당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자신의 삶을 사는 일, 충분히 자신의 모든 부분을 살아가는 일, 그리고 자기 존재가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는 일,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다. 삶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다. 진정으로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이다. 성공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성공은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 성공은 꿈꾸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 성공은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 성공은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 성공은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 성공은 긍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 성공은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 성공은 계획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 성공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 이 모든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는 신의 선물이 아닐까요? 출처, 리더피아. 나는 긍정을 선택한다. 내가 거지같이 살면서도 의욕에 넘칠 수 있었던 것은 내 마음이 환경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은 마치 핵과 같다. 핵은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원자핵에 중성자를 집어넣어 핵분열을 일으키게 하면 그 온도가 1억 도까지 올라가면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한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마음 그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희망과 꿈이 믿음이란 중성자와 결합될 때 핵분열하듯 무한대의 에너지가 창출되어 삶의 혁명을 일으킨다. 마음의 핵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삶이 신비한 것은 그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80을 눈앞에 두고 계신 원로학자 유태영 박사님의 나는 긍정을 선택한다. 라는 책에 나오는 멋진 글을 보내드립니다. 출처, 행복한 경영이야기. 마음이 어질고 인자한 사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그 행실로 쓴맛을 되씹게 되고 마음이 선하고 인자한 사람은 그 행동으로 진미를 한껏 즐긴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무릇 시선을 얼굴에만 두게 되면 오만한 것 같이 보이고 허리띠에 두게 되면 근심하는 것 같이 보이고 너무 기울이면 간사하게 보이게 된다. 사람은 온순하고 공손하면서도 엄숙해야 하며 위험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아야 하고 공손하면서도 자연스러워야 한다. 또 너무 온순하면 엄숙을 잃기 쉽고 너무 위험이 있으면 친근감이 적어지고 너무 공손하면 부자연스러워진다. 그래서 사람은 모름지기 중용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평소에 가르치시기를 발은 무겁게 하고 손은 공손하게 가지고 입은 다물어야 하고 머리는 곧게 하고 눈은 단정하게 가지고 인상은 정숙하게 가져라고 하셨다. 모든 행동의 그 기본은 몸가짐이다.
무릎을 벌리고 서지 말 것이며 뒷짐을 지고 서지 말 것이며 서 있을 때 손가락을 벌리지 말 것이며 몸의 중심이 잡히지 않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 이상과 같은 자세는 곧 자신의 인격에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자세이므로 삼가야 한다. 무릇 행동은 공경스럽게 해야 하고 용모가 엄숙하면 생각이 깊은 듯이 보이며 말을 안정되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편안히 한다. 사사로운 욕심을 쫓아서도 안 되며 뜻을 지나치게 넘쳐도 안 되고 즐거움을 지나치게 크게 이러르서도 안 된다. 어질고 현명한 사람을 가까이 하되 공경하고 두려워할 것이며 재물을 쌓아놓되 쓸 줄을 알아야 하고 편안한 것을 편안하게 여기되 능히 그것을 옮길 줄도 알아야 한다. 재물을 대하되 굳이 얻으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일에 임하여서는 굳이 모면 하려고 하지 말며 서로 다투되 굳이 이기려고 하지 말며 물건을 나누어 갖되 굳이 많이 가지려 하지 말며 의심나는 일이 있더라도 굳이 따지려 들지 말며 성실한 행동은 자기보다 남을 이롭게 하며 인간은 행동에 의해서 스스로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다. 마음으로 지은 집. 잘 지어진 집에 비나 바람이 새어들지 않듯이 웃는 얼굴과 고운 말씨로 벽을 만들고 성실과 노력으로 든든한 기둥을 삼고 겸손과 인내로 따뜻한 바닥을 삼고 베품과 나눔으로 창문을 널찍하게 내고 지혜와 사랑으로 마음의 지붕을 잘 이은 사람은 어떤 번뇌나 어려움도 그 마음에 머무르지 못할 것이다. 한정되고 유한한 공간에 집을 크게 짓고 어리석은 부자로 살기보다 무한정의 공간에 영원한 마음의 집을 튼튼히 지을 줄 아는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진명스님의 글 중에서 공사를 확실히 구분하라.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을 흔히 째째하다고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사리사욕은 모든 조직의 악의 근원이 된다. 인간은 시회적 동물이라 언제나 영향을 받고 살지만 특히 자신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불을 켜고 달려들기 일수다. 공자는 일찍부터 이익과 관련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었다. 공자는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원한을 사는 일이 많다고 했다. 여기서 이익이란 사리사욕을 뜻한다. 리더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사리사욕을 좇고 공적인 이익을 뒤로 한다면 그 조직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예로부터 약한 자로 평가받는 이들은 내적 전쟁에서 늘 지는 사람들이다. 내적 전쟁이란 자신과 주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적인 일에는 과단성 있고 냉정한 사람을 쓰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 만일 그런 인물이 없다면 차라리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고집쟁이를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가장 문제가 될 사람은 천하의 호인이며 두주불사이며 누구나에게나 잘하는 호감 가는 인물이다. 이런 이들이 오히려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조직의 안녕에 피해를 준다. 마음을 다스리는 50가지 지혜 중 지금 많이 힘들다면 그것은 당신이 목적지에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너무 괴롭다면 그것은 새로운 성숙의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흐른 눈물이 뜨겁다면 이제는 슬픔이 아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마음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빛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미워 생각하기도 싫다면 그것은 그를 사랑하게 되리라는 속삭임입니다. 지금 삶이 지루하다면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살 수 있다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좋은 생각 중에서 나에게 거는 주문. 별표 걱정하지 말자. 별표. 두려움은 길을 밝히는 등불을 가리고 실수와 절망의 도랑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한다. 이제 이 두려움의 질곡에서 벗어나야 한다.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삶의 모든 도전들을 당당하고 의연하게 이겨내야 한다. 별표.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별표. 소득은 내가 기대했던 곳과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 온다. 나가는 돈보다는 들어오는 돈이 더 많다. 나는 내 삶을 책임지고 있으며 현명하게 돈을 관리한다. 나는 일을 하고 저축과 투자를 하며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약간의 기부를 한다. 경제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은 항상 채워진다. 내게 사랑이 찾아오고 있다. 타인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면 그들도 나에게 사랑과 격려를 줄 것이다. 내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사랑을 예감한다. 내가 찾고 있는 사람도 어딘가에서 나를 찾고 있다.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나의 기술과 재능으로 나에게 걸맞는 직업과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지금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사회에 필요한 일을 통해 그만큼의 대가를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일의 진가를 인정하고 있으며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도 모든 것을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너무나 좋은 사람이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아름답다. 내 몸은 신의 영혼이 거하는 집과 같으므로 몸을 소중히 여기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건전한 생각을 해야 한다. 내 몸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잘 관리해야 한다. 별표 좋은 것만 생각하자. 별표. 생각이 머무는 자리에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는 지금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삶 속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좋은 것만 생각하도록 노력하자. 내가 받은 축복에 감사하자. 내 삶은 하루하루 더 좋아지고 있다. 내 삶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날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별표.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별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란다. 그들과 나의 길이 다르더라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비판도 저주도 하지 않을 것이다. 주얼디의 테일러의 나를 바꾸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 중에서 행복한 삶의 법칙. 모든 사물에는 법칙이 있듯 살아가는 일에도 법칙이 없을 수 없다. 행복한 생활을 위해 이런 법칙을 따라 볼 일이다. 산울림의 법칙. 한 소년이 엄마 품에 안겨 울먹거리며 말했다. 엄마, 산이 날 보고 자꾸 바보라 그래요.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물었다. 너가 뭐라고 했는데? 아이가 대답했다. 야, 이 바보야. 순간 엄마가 빙그레 웃으며 아이에게 말했다. 그러면 내일은 산에 가서 야, 이 천재야 하고 외쳐보렴. 그러자 정말로 산이 소리쳐 주었다. 얘야, 이 천재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황금률이라 할 수 있다. 실과 바늘의 법칙. 삶이란 실과 바늘의 악장이라 할 수 있다. 바늘이 너무 빨리 가면 실이 끊어지고 바늘이 너무 느리면 실은 엉키고 만다. 그렇다고 바늘 대신 실을 잡아당기면 실과 바늘은 따로 놀게 된다. 더구나 실과 바늘은 자신의 역할을 바꿀 수도 없고 바꾸어서도 안 된다. 실과 바늘의 조화. 여기에 삶에 있어서 화합의 비밀이 있다. 수영의 법칙. 수영을 배워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 없다. 모두들 물속에 뛰어들어 수영을 익힌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이치를 다 배워 결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 사랑의 이치를 깨우쳐 가게 된다. 그러므로 피차 미숙함을 전제하고 살아갈 때 서로 인내할 수 있게 된다. 타이어의 법칙. 사막의 모래에서 차가 빠져나오는 방법은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일이다. 공기를 빼면 타이어가 평평해져서 바퀴 표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모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부부가 갈등의 모래사막에 빠져 헤맬 때 즉시 자존심과 자신의 고집이라는 바람을 빼는 일이다. 그러면 둘 다 살 수 있다. 김치의 법칙. 배추는 5번 이상 죽어서야 김치가 된다. 땅에서 뽑힐 때, 칼로 배추의 배를 가를 때, 소금에 절일 때, 매운 고추와 젓갈과 마늘의 양념에 버무러질 때, 그리고 입안에서 씹힐 때, 그래서 입안에서 김치라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 행복이란 맛을 내기 위해 부부도 죽고 죽어야 한다. 그래야 행복이 피어난다. 고객의 법칙. 고객에게는 절대 화를 낼 수 없다. 항상 미소로 맞이해야 한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재빨리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삶이란 서로를 고객으로 여겨 살 때만 멋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배우자를 나의 마지막 고객이라 여겨라. 거기에 삶의 행복한 관계를 이어가는 해답이 있다. 좋은 생각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도는 관계의 지도입니다.
신뢰와 믿음으로 그어진 선을 따라 나와 타인이 퍼즐처럼 하나가 되는 내 삶이 고스란히 보여지는 인생 지도입니다. 내 지도가 얼마나 넓을지보다는 얼마나 견고하고 진실하게 그려졌는지, 내가 떠받치고 밀어주고 나를 끌어주는 지도의 상, 하, 좌, 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지, 지도 저 끝편에서는 지금 내가 누군가와 함께 생을 마주하고 있는지,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지도가 얼마나 더 행복한 지도가 될 것인지, 크기보다는 진실함이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글 중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사는 지혜. 우리가 아껴야 할 마음은 초심입니다. 훌륭한 인물이 되고 중요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3가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초심, 둘째는 열심, 셋째는 뒷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마음이 초심입니다. 그 이유는 초심 속에 열심과 뒷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초심에서 열심이 나오고 초심을 잃지 않을 때 뒷심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초심이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 품는 마음입니다. 처음에 다짐하는 마음입니다. 초심이란 첫사랑의 마음입니다. 초심이란 겸손한 마음입니다. 초심이란 순수한 마음입니다. 초심이란 배우는 마음입니다. 견습생이 품는 마음입니다. 초심이란 동심입니다. 피카소는 동심을 가꾸는데 40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초심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은 영원한 초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할 마음이 초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초심을 상실할 때 찾아옵니다. 초심을 상실했다는 것은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열정이 식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마음을 관찰해야 합니다. 초심과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초심을 상실하지는 않았는지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초심은 사랑과 같아서 날마다 가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 전등이 아니라 촛불과 같습니다. 전등은 가꾸지 않아도 되지만 않으면 쉽게 꺼지고 맙니다. 항상 감사하기.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내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성가가 연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지요.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궈진 불평, 불만들 바꾸어 생각해보면 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 그릇이 큰 사람은 되는 일은 되게 하고 안 되는 일은 억지로 하지 않으니 그 인생이 쉬울 수밖에 없고, 소위는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니 그 인생이 어찌 힘들지 않겠는가. 큰 사람은 자기 할 일을 자기 능력만큼 하면서 하늘의 명을 기다릴 따름인데, 소위는 어려운 일을 하면서 요행을 바란다. 도종환의 산방일기 중에서 성실이라는 보석. 세상에서 내 자신이 노력도 해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행운이란 그리 흔치가 않을 뿐더러 어떤 행운으로 인해 노력도 없이 물질이나 명성을 얻게 된다 해도 그것은 손안에 쥔 모래와 같을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 1.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소득 없는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원망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가슴속에 응어리져 건강을 해치며 결국은 자기 손에만 남게 된다. 모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2. 자책하지 말라. 후회와 반성은 지독하게 하되 한 번으로 족하다.
중요한 사실은 보란듯이 다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괴로워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3. 상황을 인정하라. 한 번 고배를 마신 사람이 재기를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좀처럼 현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됐더라면 등등 늘어놓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과거는 소리 없이 흘러갔을 뿐이다.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4. 궁상을 부리지 마라. 내 처지가 이런데 일어날 때까지 모두들 날 봐주겠지 라는 마음에 위로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 그 어떤 위로도 귀하의 재기 의욕만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궁상을 부리는 것이 적극성이 아니다. 죽겠다는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아직도 건재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누구든지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5. 조급해 하지 마라. 조급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실수뿐이다. 오히려 한숨 돌리며 걸어온 길을 점검하고 나아갈 길을 바라보라. 아예 이 기회에 못다한 공부에 몰두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한 발 떨어져서 보는 하수의 눈에 행수가 보이는 법이다. 어떤 일을 서둘러 덤벼들기보다는 시야를 넓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보는 여유와 느긋하게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6. 자신을 바로 알라.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를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책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반성이다. 현재 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계획하는 일을 위한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나의 몸값은 실제로 얼마인가?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 나다운 것일까? 자기가 가야 할 자신의 좌표가 분명히 찍혀 있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는다. 7. 용기를 내라. 빈 털터리로부터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다. 내 주변에 무엇이든 남아있는가?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행운이다. 아무 것이 없었던 맨 처음 때를 생각하고 그때의 용기를 다시 내자. 누군가가 성공한 사람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다고 했다. 용기는 내라고 있는 것이다. 8. 책을 읽어라. 실패를 겪었던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등산도 좋지만 책을 읽어라. 책을 읽되 우선은 의욕관리를 위해 실패담보다는 성공 사례를 많이 읽어라. 책 속에 길이 있다.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고 행동하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이 있게 되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해간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품고 바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능력이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이게 마련이다. 최소한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라. 내가 항상 긍정적일 수 있는 이유. 나는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이 일의 좋은 점이 뭔지를 쭉 메모한다. 나는 그것을 백지와의 대화라고 부른다. 백지 위에 좋은 점을 나열하다 보면 더 좋은 점이 나오고 그것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 일을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다 보면 당연히 열정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또다시 긍정적인 행운아 마인드가 나오는 선순환 구조가 계속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열정과 긍정적 사고가 몸에 배었다고 생각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늘 긍정적 사고로 열정을 불사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닥치더라도 1분 이내에 그 어려움 속에서 긍정적 요소를 찾아낼 수 있도록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진정 강한 자는 좋을 때가 아닌 역경 속에서 그 빛을 발합니다. 씨앗의 법칙 7가지. 1. 먼저 뿌리고 나중에 거둔다. 거두려면 먼저 씨를 뿌려야 한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먼저 주어야 한다. 2. 뿌리기 전에 밭을 갈아야 한다. 씨가 뿌리를 내리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상대에게 필요한 것과 제공 시기 및 방법을 파악하라. 3. 시간이 지나야 거둘 수 있다. 어떤 씨앗도 뿌린 후 곧바로 거둘 수는 없다. 제공했다고 해서 즉각 그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지 마라. 4. 뿌린 씨 전부 열매가 될 수는 없다. 10개를 뿌렸다고 10개 모두에서 수확을 할 수는 없다.
모든 일에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마라. 5. 뿌린 것보다는 더 많이 거둔다. 모든 씨앗에서 수확을 못해도 결국 뿌린 것보다는 많이 거둔다. 너무 이해타산에 급급하지 마라. 6.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이익을 주면 이익을 얻는다. 심는 대로 거둔다. 7. 종자는 남겨두어야 한다. 수확한 씨앗 중 일부는 다시 뿌릴 수 있게 종자로 남겨두어야 한다. 받았으면 다시 되갚아라. 비관론자와 낙관론자의 차이. 변화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위협이 된다. 일이 잘못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변화는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는 힘을 북돋아준다. 일이 잘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변화는 자신감 있는 사람에게는 영감을 준다. 성공의 징검다리인 도전적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킹 위트니 제이아어 퍼스널 레버러터리 사장. 변화가 있음으로 인해 흥망성쇠가 갈리게 됩니다. 안정은 기존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는 당연한 논리입니다. 문제는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득과 실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좋은 운, 나쁜 운. 사람은 누구나 나쁜 운과 좋은 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운이란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하루 24시간, 1년 4계절 중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좋은 운이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운이 들어올 틈이 없다. 미래는 승리를 가장 원하는 자의 것이 됩니다. 불평보다는 먼저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운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양치기 리더십. 양치기의 원칙 1. 양들의 상태를 파악하라. 일의 진행 상황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들의 상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다. 한 번에 한 마리씩 양들의 상태를 파악한다. 정기적으로 직원들과 어울린다. 눈과 귀를 크게 열고 질문을 던지며 직원들의 개인적인 상황에 계속 관심을 갖는다. 양치기의 원칙 2. 양들의 됨됨이를 파악하라. 어떤 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양떼를 관리하기가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 처음부터 건강한 양을 고른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제를 이어받게 될 것이다. 꿈꾸는 자만이 나비가 될 수 있다. 꿈은 가능성을 키운다. 자기 암시도 긍정의 암시가 있고 부정의 암시가 있다. 내가 더 큰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문을 외우면 그렇게 되지만 또 내가 이것밖에 못한다고 생각하면 자기 부정에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목표는 바로 행동을 결정짓고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동인이다.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확신과 함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목표는 결국 스스로의 행동을 지배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부각된다. 이렇게 잠재의식 속에 분명하게 자리 잡은 목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의 마음과 행동을 서서히 그 목표를 향하여 진행시킨다. 꿈은 간절한 만큼 이루어진다. 꿈은 중독되어야 한다. 드림홀릭, 간절함으로 무엇인가에 미치도록 빠져들 때 더해지는 비례의 성질.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그 무엇에 집중할 때, 그것에 중독되어 있을 때, 늘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들에 관심을 두게 마련이다. 간절함에서 기회는 찾아온다. 꿈과 의식은 다 있어야 한다. 스스로 돕는 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내가 꿈을 꾸면 결국 세상의 에너지가 나를 중심으로 형성되게 된다. 에너지를 끌어오는 강한 자성의 원리가 바로 나의 간절한 열망인 셈이다.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분명 꿈은 간절한 만큼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자. 웃어라. 거울을 보고 자신의 웃음을 피드백하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평소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사는지 잘 모른다. 웃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의 표정을 피드백하고 웃는 연습을 하자. 나도 모르게 인상을 쓰고 있으면 오던 고객도 돌아설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감이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얼굴에 확연히 드러난다. 하지만 자신감이 넘쳐나는 사람은 빈틈을 찾을 수가 없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게 한 확신을 심어준다. 들어라. 말하기보다 들어라. 어떤 병원의 친절도 조사에서 어떤 의사가 가장 믿음이 가느냐의 질문에 1위는 나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잘 들어주는 의사였다. 내가 상대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100마디의 말보다 더 효과적인 신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칭찬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칭찬하자. 칭찬을 하더라도 그냥 잘했어, 훌륭해 하는 것보다는 자네는 역시 자료 수집에는 탁월해, 자네는 지켜보니까 하여튼 인간미 하나는 참 하는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칭찬 하나로 상대방에게 이 사람이 평소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하는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진정한 영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다른 모든 이들을 능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려는 모습을 갖는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일을 사랑하라. 억만장자들은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 일이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이 아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는 그처럼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이 이윤을 얻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든 열정만으로 90%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활기찬 하루를 보내는 15가지 방법. 1. 그날의 기분, 바이오 리듬에 맞춰 업무를 처리한다. 어떤 날은 자신도 모르게 피곤도 상쾌한 기분도 들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좋은 날은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지만 컨디션이 저조한 날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말하고 중요한 업무는 다음날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2. 아침에 빨리 일어나는 것이 좋다. 3. 자는 시간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시간은 일정하게 일어난다. 4. 일어나는 즉시 찬물로 세수한다. 5. 아침은 꼭 챙겨 먹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6. 다음날의 계획은 하루 전날 밤에 세운다. 7. 다음날 입을 옷은 미리 챙겨둔다. 8. 가급적 12시 이전에는 잠을 자는 생활을 하라. 9. 잠자리에서는 모든 것을 잊고 숙면하라. 10. 1시간을 일해도 집중해서 하라. 11.10분간씩 낮잠을 자라. 그것이 힘들다면 저녁에 퇴근해서 1시간쯤 자는 것도 좋다. 12. 마감 날짜가 없는 날은 없다. 계획과 목표를 세웠을 경우 항상 하루 할 일을 체크하여 꼭 약속을 지켜야 한다. 13. 이 필요한 일과 필요치 않는 일,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구별하라. 14. 사소한 일부터 중대한 일까지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라. 15. 모든 일에는 할 때가 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또한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좋은 일도 실패로 끝나는 수가 있다. 인생 잠언 1. 새로운 것은 수명이 짧다. 전성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움이 사라지고 열기가 식으면 새롭고 신기함에 대한 열광은 옛것이 주는 편안함으로 되돌아가게 되거나 혹은 완전히 사장되어 버린다. 모든 것에는 흥망성쇠가 있다. 이 남에게 절대로 우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불평이 없는 호인이라 할지라도 일단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때에는 음울해지고 위축되어 버린다. 견디기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로 남 앞에서 우는 소리를 하지 말라. 체면만 손상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평은 가능한 마음속에 깊이 묻어버리는 것이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이다. 3. 세간의 변덕스러움에 휘둘리지 말라. 우주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길 바라는 것은 어딘가 나사가 빠진 어리석은 사람이다. 선악의 판단은 모두 일시적인 변덕에 좌우된다. 누군가는 거절하는 것을 또 다른 누구는 열심히 추구한다. 사회 정당성은 항상 정당해야 하며 두 개의 얼굴을 갖지 않는다. 누구든 각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신념을 소유하고 있으며 제 나름의 입장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개는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고 지배적인 위치에 서게 된다. 결국 두 가지의 의견이 서로 대립할 경우에 양자는 서로 자기 쪽에 정당성이 있다고 고집한다.
그러나 정당성은 언제나 정당해야 하며 두 개의 얼굴을 가질 수 없다. 이러한 미묘한 상황에서는 양식을 사용하면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다. 5. 주어진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 안에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 안에서 완성할 수 있는 일에 종사하라. 6. 지성을 인생의 발판으로 삼아라. 인생의 좋은 설계사가 되어라. 우연에 지배받지 말고 지성으로 뼈대를 세우고 튼튼한 기초 위에 통찰을 도구로 하여 인생을 건축하라. 긴 여행을 하는 나그네에게는 하루의 피로를 씻고 심신의 활력을 회복할 주막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유가 없는 삶은 고달픈 뿐이다. 지성의 활동은 끝없는 인생의 여로에서 흙먼지와 돌뿌리들을 골라내어 탁 트인 신장로를 만들어준다. 7. 말수가 많은 사람은 산란한 마음을 수습해야 한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준다. 말은 야생동물과 같아서 한 번 풀어놓으면 두 번 다시 붙잡기가 어렵다.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한 번 격분하면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야말로 가장 억제가 필요한 사람일수록 제일 먼저 자제심을 잃는다. 그저 남에게 강제로 들으라고 할 뿐 말한 뒤의 결과는 별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마음에 바르는 약. 남에게 상처 줄 수 있는 말은 되도록 하지 마세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속으로 울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무조건 이해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버리세요. 그건 이해가 아니라 강요랍니다. 힘들 때 누군가 위로해줄 것을 바라지만 말고 혼자서 이겨내볼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당신의 고민보다 더 큰 고민을 안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진심을 장난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당신의 진심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누군가를 좋아할 때는 머리보다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머리로 잰 마음은 줄자처럼 다시 되감겨지게 마련이거든요.